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지 해수와 다른 어떤 그 지지, 12지지와의 어떤 합평충파의 관계성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건반사적으로 이렇게 탁 봤을 때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금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해 12지지 마지막 강의거든요. 마지막 강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어떤 해수랑 다른 어떤 지지 글자랑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통변할 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고요. 탁 보고서 이런 어떤 합과 충과 형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이거를 바로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바로 딱 나오기 시작하면요, 공부가 되게 재밌습니다. 사주통변도 좀 쉽게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바로 읽어내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나온 어플에만 의존하려고 자꾸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절대 늘지 않고요, 공부가 힘들어져요. 자, 그리고 이 강의가 이제 해수 강의가 끝나게 되면 조금 이제 사주 공부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요령으로부터 어떤 사주 공부 관련된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코멘트, 그 다음에 다른 유튜브 선생님들에 대한 강의에 대한 어떤 그런 제 의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간의 합, 생극자와 그 다음에 지지의 합평충파의 그리고 십성, 이렇게 강의가 이제 진행될 거니까 저는 전체 강의를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2년 정도 지나서 한 사이클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꾸준히 따라와서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도 모르게 확 성장해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좀 거치기도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름 노하우도 터득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독학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 유튜브를 보는 것 자체도 독학 공부의 하나거든요. 뭐 책을 혼자 파든 뭐 다른 유튜브를 보든. 그런데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만 보라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웬만한 사주 관련 강의는 뭐 많이 봤거든요. 거의 뭐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강의를 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어떤 이렇게 조금 중요한 걸 추리고 조금 덜 중요한 거나 잘못된 관법은 조금 회피하고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해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자축, 그렇죠? 해자축의 어떤 수의 겨울 방압이 강해지는 거죠. 수기운이 엄청 강해진다. 그렇죠? 그 반대 기운인 화기운이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을 엄청 잘 키울 수 있는 수가 이렇게 결집이 된 모양이다. 자, 춥겠죠? 춥고 생각이 많겠다. 그리고 자, 해자축에서 왕지인 자수가 빠진 어떤 그런 방압의 모양인데 방압은 기본적으로 세 글자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세 글자가 다 모여야 온전한 방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삼합은 두 글자만 모여도 왕지를 포함한 두 글자만 있어도 예를 들면 화는 인오 또는 오술 이렇게 하면서도 삼합의 반합이라고 쳐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보면 토국수를 하는 어떤 생극자어로는 토국수를 하는 모양이긴 하죠. 토국수를 하는 모양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추운 어떤 해자축에 축하고 해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좀 냉동시키고 춥고 하는 그런 글자구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격각입니다. 방압에 왕지가 빠지면 격각이 형성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글자씩 이렇게 떨어진 글자가 격각이기 때문에 자,
축은 사유축. 사유축의 금의 방합이고요. 해는 해, 묘미. 목의 삼합이죠. 그렇죠? 삼합. 금을 지향을 하고 사유축은 해묘미는 목을 지향을 합니다. 목적성이 목에 있는데 이 축하고 해하고는 이거는 금을 마무리하는 금의 묘지가 되고요. 해는 목의 생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방향성이 다르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이 글자들이 운해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 일이 지연지체가 될 수 있는 어떤 방합의 의미보다는 격각의 의미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해인, 인해. 인해 합이죠. 인해 합, 육합, 지지. 인해 합, 목, 뭐 이렇게 하는데 인해 합, 목.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해. 인해는 또 이게 이제 합평충파의 파가 됩니다. 파. 해인파, 해인파. 그래서, 온전히 이게 수생목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하는 것 같지만, 어떤 파의 작용이 또 일어난다. 여러분들, 인해파, 인해합, 두 가지. 합하고 파는 서로 반대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합을 했다가 나중에 좀 깨지는 어떤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해묘. 해묘미는 아까 얘기했던 삼합의 반합입니다. 반합. 해묘미 반합. 반합. 그렇죠? 목. 삼합의 반합인데 이게 왕지고요. 이게 생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묘만 있었는데 해수가 오게 되면요. 또는 해수가 있는데 옆에 묘목이 오면 해수가 이렇게 했을 때는 수로서의 어떤 기능을 작용을 하겠지만 묘가 딱 이렇게 하면 해묘 합이 되면서 이 수기운보다는 이게 목기운으로서의 어떤 목의 생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통변의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진해, 해진. 진해하면 여러분들 딱 뭐가 떠오르죠? 진해 군항제가 떠오르시나요? 진해. 자, 진해는 일단은 원진 플러스 귀문. 원진 귀문의 어떤 그래서 인간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별로 끝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귀문적인 어디에 집중해서 그런 모양도 되고요. 조금 온전하지 못한 좀 지저분한 일이나 장소를 통변에 또 우리가 적용하기도 합니다. 진해. 자, 이 해수가 천간으로 봉기가 올라가면 임수가 되죠. 임진. 임수가 진토의 임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묘형 원진 기문이라고 하거든요. 임묘형. 그러니까 해수가 진토 진흙탕에 끈끈한데 물이 더 더해지니까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진흙탕. 진흙탕. 그렇죠? 약간 지저분한. 응? 그래서 그리고 한 군데 임묘가 되니까 집중하고 집착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진의 원진 기문이다. 진해에 딱 보면 원진 기문 바로 딱 나오면 여러분들 훌륭한 겁니다. 나중에 원진 기문에 대해서는 강의를 또 하겠지만 사해 충이죠. 사해 충.
충돌한다. 사해충. 그래서 생극자로 보면 수국 화에서 해수가 위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충은 서로 말부딪히는 같은 기운이거든요. 근데 사해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또 여기에 사화라는 어떤 글자가 어떤 이렇게 운에서 들어오든지 하나 하게 되면요, 이 사화의 어떤 또 기능이 세지기 때문에 수, 극, 화가 아니라 화극수의 어떤 또 이 역전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이동, 그쵸? 이별, 사고, 변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의미,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충이 운에서 들어오면요, 안 팔리던 집도 팔리고요, 또는 뭐 어디 전출이나 전근을 가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해수가 와서 충을 했다 그러면 해외로, 또 해외인자니까 해외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가 통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할 때 오해는 아니고요. 오해. 자, 오해하면 뭐 생극적으로 하면 수극화, 오화의 불을 꺼트리는 어떤 그런 작용도 있기는 하지만 오해는 암압을 잘 봐야 됩니다. 암압. 자, 암압. 자, 오는 지장간이 병기정, 횟수는 무, 갑, 임. 그쵸? 그래서 갑기압, 정임압 하는 이 합을 하고 있어요. 갑기합, 정임합. 그렇기 때문에 오가 있는데, 그쵸? 또 운에서 해수가 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비밀스러운 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오해합. 해미. 자, 해미는 서산 옆에 해미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해미는 말 그대로 왕지 빠진 목 삼합이 되겠죠. 해묘미에 해미, 그렇죠? 해미도 왕지 빠진 어떤 목의 삼합이긴 하지만 지장간이 또 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 갑, 임, 그렇죠? 미는 정, 을, 기, 해미합, 그렇죠? 갑하고 기하고 합을 하고 있고요. 임수랑 또 정화랑 하고 있습니다. 해미합. 그러니까 왕지 빠진 목의 어떤 합, 삼합이죠. 합이기도 하고 암합. 암합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십성이냐는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십성이 정해지니까, 십성은 나중에 그 십성은 그 어떤 활동 양상이라든가 어떤 인간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잘 읽어내면 통변이, 우리가 도사 소리 들을 수 있는 통변을 할 수 있는 게 암합을 잘 읽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해. 자, 신해. 신해는 이게 신의 천, 해. 그래서 어떤 합한 것을 측면 공격, 우리가 천공, 내장이 천공됐다 하죠. 그럼 이제 뚫리는 거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뭐 어떤 그래서 신의 천이라고 하는데, 해라고도 해요. 합평충파의 해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데, 왜냐면 신의 천, 이 천도 6개가 있습니다. 6개.
제가 앞에 강의에 한 몇 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해천, 요거만 왜 신해천이냐. 해수랑 육합하는 게 인해합이죠. 그러면 이 인신충을 때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금이랑, 그렇죠? 합을 하는 게 사화입니다. 사신합을 하죠. 사신합. 그러니까 사해, 충. 그래서 서로 내가 합하고 있는 글자를 충하는 어떤 서로 글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합을 깨트리는 글자다. 그래서 신해는 해 기능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을 읽어내시면 되고요. 유해. 자, 유해는 이게 금생 수를 하는 생극조화의 모양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보석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어떤 모양이 되기도 하죠. 도세주옥의 어떤 모양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 또 지지에서는 격각으로 한번 우리가 슬쩍 읽어봐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는 해묘미, 유는 사유축, 목과 금의 어떤 방향성이 다른 격각의 어떤 글자구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술해, 해술. 자, 술해는 천문 또는 천라. 그쵸? 자, 술은 하늘문, 열쇠, 손잡이. 해는 하늘문. 천문, 도를 어떤 닦는 우리가 종교성이라든가 철학, 어떤 이런 쪽으로 좀 특출난, 그쵸? 우리가 음의 세계, 음의 세계로 입문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철학도 음의 공부이기도 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서 막 하는 음지의 학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레천문이 있으면 이런 쪽 종교 철학 쪽으로 특출납니다. 해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요. 술 하나만 있어도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해. 해해는 뭘까요? 해해? 해해는 자형. 자형은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 오, 유, 해. 진진자형, 오오자형, 유유자형, 해해자형. 그래서 다른 글자보다 두 글자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시너지가 커진다. 그쵸?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해는 일단 음의 글자고요. 그쵸? 차가운 글자죠. 그래서 조금 사람이 좀 우울해지거나 차가워지거나 너무 철학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역마 플러스 역마가 되죠. 해외 플러스 해외. 도문, 우리 이런 도문 플러스 도문.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해는 지혜가 되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해수가 너무 겹쳐지니까요.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 많아질 수도 있고, 해외로 자꾸 밖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나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너무 사람이 약간 겉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지 않고 생각하고 집에만 있는 어떤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해해 자영. 그리고 역마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이게 뭐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뭐 퍼센트로 따지면 한 뭐 3대 7 정도, 뭐 6대 4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외가 있으면 무역하시는 분들은 해외에 나와서 또 막 그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무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자로, 해외 인자로도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딱 단정적으로 결정짓지 마시고 글자 특성을 보고 상담을 하면서 유출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12지지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의 오리엔테이션부터 음양, 그 다음에 오행, 오행의 생극제와 십천간의 의미, 12지지의 의미와 물상, 그 다음에 간지, 그 다음에 지지의 합형충파열을 쭉 해서 거의 한 80여 강 정도, 거의 이제 90강 가까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어쨌든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6개월 정도의 여정이었는데, 일단 요것으로 초급은 아니지만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한 어떤 이 클래스를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또 공부 요령 말씀드렸던 그거부터 해서 10성, 12운성 또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